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평택 고덕에서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경자스쿨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두 번째 땅을 매입했습니다. 박수! 네, 저희 소장님 모시고 영상 계속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뵀었는데요. 네. 네,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그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 2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예.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2호 프로젝트가 토지 네. 매입을 해서 설계 다 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갔어요. 네, 파리만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초에 네네, 허가 날 겁니다. 아. 허가 나면 책 공개 넣고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네네. 차 공개 놓고 바로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땅을 바로 이제 판다는. 예, 파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간은 네. 실제 큰 공사는 3개월이면 끝나요. 아, 그래서 4개월 정도 보면은 웬만한 네네. 것들은 다 끝나고 네. 준공검사까지 하면 5개월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삼성이 추석 이후에 네네. 이제 슬로다운이 없어지고 또 북적거리니까 네네.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죠. 그 길을 이제 최대한 맞춰서 네. 임대를 잘 맞춰야지. 우리 2호 프로젝트는 통매매까지 이어져야지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니까 네네. 그걸 좀 한번 잘 맞춰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걸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 스터디가 저희가 마무리되면 예. 저희가 이제 2호는 바로 매도를 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거의 원가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는 네. 땅을 사서 공부를 하는 거고 네네. 우리가 거기다 마진을 얻는 게 아니라 네네. 예, 그리고 좋은 분한테 드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삼성의 협력사 기숙사를 하나 짓고 있는데요. 네네. 3월 4일 날 터파기를 했거든요. 3월 4일이요? 그러니까 딱 3개월 됐죠? 네. 거의 다 됐어요. 아. 전에 한번 와봤잖아요. 네네. 아, 언제 그거 시간 되면은 네네.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번 봤었던 생각이 나네요. 예, 지금은 거의 다 됐어요. 그 위층까지 저희가 올라가서 한번 봤었던 그 예.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 6개짜리. 네, 네. 예, 방 6개짜리. 그러면은 그분은 방을 임대를 맞추시기가 지금은 살짝 아니죠. 괜찮아요. 그 협력사 대표님이니까 아. 자기네 회사에다 임대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계약서를 써달라 그러면 계약서만 써드리면 돼요. 아, 임대 걱정 1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처음이. 처음이에요. 예. 저희도 근데 임대를 좀 맞춰보고 막 이렇게.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네. 예. 자, 오늘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를 보면서 일단 네이버 지도를 좀 보면은요. 네네. 우리 땅이 여기 있거든요. 네. 좀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우리 평택 캠퍼스고 요 땅이 또 여기가 고덕 이제 그 R&D 센터 특별계획구역 5번인데 네. 여기에 삼성이 뭐가 들어올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패키징이 들어오지 않을까, 반도체 후공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네네. 기대를 하고 여기 지금 요렇게 해서 48만 평이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인데 1단계는 끝났어요. 네. 나머지가 요 밑으로 해서 32만 7천 평이 남았는데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년 6월에 산업단지 승인이 날 거예요. 과연 여기다 삼성이 뭐가 들어올까? 네. 그 최근에는 지금 뭐 이쪽으로 7기, 8기, 뭐 10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은 더 확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남진한다. 다음 달 7월 달에 네네. 우리 여기 평택 여기 있는 일반 산업단지, 여기 첨단 일반 복합 산업단지, 여기 브레인시티죠.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를 엮어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만일 그게 정부에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이야. 거기에는 많은 특혜들이 주어지니까 삼성은 남진 정책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여기 서정리 역세권 개발. 여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제역. 이거를 서정이 아니고 지제역. 네네. 지제 역세권 개발. 이거는 3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을 했는데 네. 2년 연장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3년 안에 네. 시에서 개발 계획을 못 내놨어요. 아, 근데 지금 들려지는 얘기로는 내년 4월에 네.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올 거라 그래요. 민간 계획이 아니라 시에서 공영 개발하는 쪽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그 나왔죠. 여기가 요 동굴인데 여기가 이제 이 SRT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차량 기지. 아, 네. 이것도 6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네네. 6월이 아주 박진감 넘치는 달이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평택 캠퍼스 4기가 철야를 들어가면서 인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네. 1년에 이제 반이 지나는데 저도 이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은 48번째 프로젝트. 우리 여기에 경자스쿨에서는 네. 2호 프로젝트지만은 저 네네. 개인적으로는 요 프로젝트가 네. 집 짓는 48번째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48번째 중에 완공된 거는 몇 개고 진행 중인 건 몇 개예요? 진행 중인 게 지금 짓는 거, 예, 할 것까지 42개가 다 끝났어요. 아. 그리고 지금 한 3개, 4개 정도, 3개 정도는 곧 끝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2호 프로젝트가 여기인데요. 네네. 요거를 지독도 편집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지리적인 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성이 여기에 1기고 2기고 EUV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기술 이동을 짓고 있고 조금 더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기술 사무 6동을 짓고 있고요. 네. 여기에 사무 3동을 짓고 있죠. 네네. 그러면 우리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고 12블럭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리움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네네.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 워킹 게이트라 그러죠. 아, 여기죠. 제일 많이 오고 요즘은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오죠. 요 서브웨이 있고 여기 또 여기에 또 하나은행도 여기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래서 여기 12블럭은 이쪽에 1, 2, 3, 4기 여기 5, 6기 해도 다 도보권인 거죠. 그래서 고덕 신도시에서 협의자 택지하면은 가장 위치가 향후 제일 좋은 위치는 12블럭, 14블럭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땅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 거를 제가 받아왔죠. 네네. 이렇게 받아왔고 제가 여기에도 집을 지었고요. 네. 여기도 집을 지었고 여기도 집을 지었고요. 요거도 집을 지었고 요거도 집을 지었어요. 아,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네요. 예, 많이 지어요. 12블럭은 세를 놓는데 걱정하나 여기 12블럭이거든요. 네. 세를 놓을 걱정이 없어요. 네네. 13블럭에도 여기 지었고 뭐 여기도 지었고 여기 지었었죠. 네네. 지금 여기는 공실은 없는 상태인가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좋은 여기 요 집을 어제 그 연장 계약을 했어요. 삼성의 협력회사.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수석 쉬고 나면은 북적북적 할 거라 그러는. 그래서 미리 방을 확보를 해 놓는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12블럭이 좋은 게 뭐냐면 삼성 워킹 게이트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쏙 들어오고 이쪽에 5기 6기에서 들어오면 쏙 들어오고 사방 8방 이렇게 뚫려 있어요.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요. 네. 그래서 12블럭은 우리 2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엑시트. 네네. 통매매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진짜 우리 멤버 중에서 누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예. 좋고, 네, 누가 그냥 저 이거 꼭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 의미를 담아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 협의자 택지 지어놓은 거 이게 여기 이제 뭐 34블럭, 3블럭 이런 데 가보면 네. 멀리서 보면 화이트 색깔 나는 게 있어요. 네. 멋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실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냥 벽돌로 지어놔서 그래요. 아, 네. 멀리서 보면 좋아요. 가까이 가면 실망하는데 우리 여기는 벽돌로 안 지을 거예요. 아, 뭘로 짓나요? 약간 그 옅은 아이보리, 멀리서 보면 화이트, 저기 벽돌 타일로 지을 거예요. 아, 네네. 지난번에 그래서, 현장 가서 한번 예, 현장 봤었던. 봤던 거. 네네. 멀리서 보면은 아주 그냥 깔끔하고 네. 그리고 군데군데 그 이제 그 포인트를 넣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고등학교 부지 옆에 이렇게 오고 12블럭은 아주 선호하는 그 블럭입니다.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도면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예, 고덕동 212의 4번지 네. 블럭으로는 12의 4블럭입니다. 예. 제가 12월 4일생입니다. 진짜요? 뭐든지 네. 의미를 부여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땅은 228.1제곱미터고요. 1, 2, 3층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한번 도면을 보면서 네네. 도면을 보시면서 한번 건물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네. 이렇게 이쁘게 생길 거거든요. 여기를 최대한 한번 높일 거예요. 이게 가벽이라 그러고 헛벽이라 그러는데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네. 그 까치창이에요. 아. 그래 다락이 쓰기가 굉장히 네네. 좋게 들어간 거죠. 예. 언제 근데 거기 잠시만 예. 그 까지 저기 맨 꼭대기 그쪽에 예. 웰컴 투 고도 캘리포니아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면 되죠. 웰컴 투 고도. 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 나와 있거든요. 네네.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원인같이 약간 예, 예. 네네. 그런 어닝이나 이런 것들은 네. 저 경고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해요. 근데 어닝 같은 거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합법인가요? 대지 경계선만 넘어서지 않으면 돼요. 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네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예. 예, 요게 1층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8m 도로고, 네.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요 하나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고, 세 대 들어오고, 네. 방이 이렇게 보면은, 방 1, 내실이 안방이고요. 네. 그러니까 1, 2, 3, 4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엘리베이터가 12인승을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네. 12인승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가지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빼줘요. 요게 대략 요렇게 엘리베이터 요게 면적이 얼마냐면 대략 한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게 땅이 거의 1,000만 원짜리예요.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여기 8인승, 9인승하고 12인승하고는 한 3, 4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1.5평이라 그러면 금액으로만 따져도 한 1,500만 원을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 1.5평이 여기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원래는 건폐율이 60%인데 60%가 더 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 1층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네네. 1, 2, 3, 4층, 아. 3층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방이 나오고 주방 나오고 그리고 욕실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요거 쓰고 요거는 공용이고 얘는 이거 쓰고 얘는 이거 쓰고 네. 얘는 이렇게 쓰고 왜 팬트리도 있어요. 네네.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보세요. 요거 기억하세요. 팬트리요. 네, 네.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 뭐가 있나 봐요. 매력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지으면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가고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용적률이 어디 갔나? 용적률은 요게 130% 들어갔고 건폐율이 59.52%예요. 여기 건폐율 60%거든요. 네. 다 써먹었어요. 더 어떻게 키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용적률은 150%까지 가능한데 건폐율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그거를 보고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자, 건폐율은 뭐냐면은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대지 경계거든요. 대지 경계면은 이 땅에다가 몇 평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그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게 60%거든요. 60%니까 이게 만약 100평이라 그러면 60평의 바닥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이 100평짜리를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150%면은 15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건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배울 때 아파트나 이런 건 해당은 안 되지만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할 때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기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더 찾아 먹으려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 장애인 엘리베이터 12인승. 12인승 이상 되면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이걸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네네. 2018년부터 고덕 신도시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저거 가지고도 이슈가 돼가지고 뭐 용적률을 더 찾아 먹느니 못 찾아 먹느니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것들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놓게 되면은 현관 들어오잖아요. 현관 들어오면 여기가 이렇게 작은 이렇게 빗금이 보이죠. 네네. 저게 슬로프예요. 12분의 1에서 약간 경사지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니까 당연히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네. 계단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12인승이라서 엘리베이터를 8인승을 타보고 12인승을 타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진짜 여자분 한 서너 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네. 근데 8, 9인승 가면은 3명, 4명만 타면 이렇게 꽉 차요. 근데 이게 12인승 타면은요, 널널해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사할 때, 웬만한 거는 사다리차 없어도 돼요. 웬만한 장롱도 다 들어가요. 오. 냉장고도 다 들어가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12인승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땅이 작아서 네네. 필연적으로 저걸 해야 돼. 예. 그리고, 방 4개를 예. 선호하는 이제 업체는 어떤 업체일까요? 삼성의 협력업체들은 다 선호합니다. 아니 막 1인실을 되게 선호한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1인실 개념이긴데 공용으로 4명이서 4인 그러니까 4명이서 저 집을 사는 자, 이제 우리 평택 캠퍼스의 협력 회사들은 이제 직원들 숙소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경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저기 PPO 쪽에 그 고덕 아이파크나 그런데 그 원룸 오피스텔이 그 월세가 얼마 정도 돼요? 80에서 100에서 90. 지금 떨어진 게 90이에요. 떨어지는 곳이 예, 90이면은 원룸 개념으로 하면 49, 36이죠. 360만 원이 돼야죠. 네네. 근데 여기 한 명만 써요. 이 방이 지금 3m 60에 3m 60이거든요. 네. 옛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자, 두 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12자 방이에요. 그럼. 옛날 집 12자 방 없어요. 10자 방만 해도 크다 그랬어요. 옛날 집들은. 네네. 그러면 이 큰 방에다가 한 명만 써요? 2명 쓰죠. 제가 아까 네. 그랬잖아요. 기숙사 제가 지금 건축한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한 층당 방이 6개예요. 그럼 3, 6, 18, 18개죠. 다락이죠. 21개. 와.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직원이 400명인데 네.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좀 큰 방에다 3명까지 넣으면 5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한 달에 숙소비가 6천만 원 든대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돈도 아깝고 땅 사가지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제가 짓고 있어요. 그분은 땅이 유난히 넓어서 방이 6개가 아니요. 땅이 80평도 안 돼요. 설계를 잘했죠. 네네. 그분이 저한테 의뢰하기를 방 5개에다 화장실 3개 해달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여기에 지원건축사, 우리 지원건축사, 네. 여기하고 딱 해보니까, 방 6개에다가 화장실 4개 나오는 거예요. 건축주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지어달래요. 3월 4일 날 착공해가지고 지금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 되면 거의 끝나요. 네네. 요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하면서 또 협력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되면은 바로 그냥 입주를 시키고 동매매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네모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에 뭐냐면 일조권 표시예요. 여기 요 닿는 데까지는 건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북향 필지다 보니까 여기에다 조경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도면을 여기도 협택을 하면서 도면을 정말 여러 번 바꾸고 이렇게 막 하고 해서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오고 이제 여기 주방하고 거실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죠? 네. 예. 만일 이 주방을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를 거실에 하면 여기를 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방이 막 부족하고 이러니까 협력사들이 이런 거실에서도 자요. 제가 제일 경악했던 거는 여기 15블럭에 1.5룸인데 이 등치 이만한 남자들이 4명이서 살아요. 벽에를 쭉 놨는데요. 간격이 틈이 없어. 1.5룸에서 1.5룸에 4명이 있었어요. 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방 3 돼 있는데 예. 저기는 약간 가벽식으로 해서 나중에 타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 트는 거는 요거 있잖아요. 요 트는 거는 그거 상관없이 다 터도 돼요. 구조에 별로 문제 없어요. 네. 예. 이걸 터버리면 여기 다 이제 거실이 되겠죠. 네. 주방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요런 벽은 두께가 20cm예요. 200mm거든요. 요 안에 벽은 한 150 아니면 100mm 정도로 조금 얇아요. 그러니까 쳐내는 건 쉬워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1호 프로젝트에는 거기다 경량 칸막이를 이렇게 넣었지만은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만일 이렇게 트고 싶다 그러면은 구조안전 계산해서 트면 됩니다. 네네. 예. 절차는 간단한가요?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1층은 여기 이제 주차장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약간 죽었죠. 이렇게 죽었는데 2층에 가면은 건물이 반듯해요. 그래도 전용 면적은 85 그대로 가요. 네네. 이렇게 가서 건물이 굉장히 반듯하죠. 네. 빈틈이 없어요. 2층은요. 그래서 용적률이 아까 건폐율이 59.5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건폐율이 조금만 살아 있어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지금 방 1 같은 경우에는 좀 넓혀도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요. 아, 딱 반듯하게. 요렇게 반듯하게요. 네. 이거는 지금 건축 허가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만일 그렇게 넓히고 싶다 그러면 건설회사 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허가 받을 때는 문제 없을까요?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로 이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건축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방인데 이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화장실을 이렇게 하고 여기를 방을 넣는다. 그러면 구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금씩 바뀌는 거는 건축 허가를 이제 저 착공계를 넣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다 점검을 해요. 이 원래 설계보다 조금 달라진 게 있는가 확인을 해서 일괄 신청이라서 그때마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문이 여기에 2200이잖아요. 더 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2500으로. 이런 거는 굳이 그때를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나중에 일괄적으로 착공계를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1층 평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1층이요. 1층도 방 1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넓혀요? 어차피 거실은 예. 뭐 여기가 기숙사 용도라면은 근데 나중에 또 이제 그 만일 이게 건물이 팔려서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 그랬을 때는 얘기가 또 달라요. 우리는 지금 거실 문화잖아요. 거실을 큰 걸 원하거든. 오히려 그때가 되면 이걸 터서 거실을 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트는 건 문제가 근데 큰 문제 없어요. 무조건 문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걸 받아야죠. 네. 예. 그래서 1층은 여기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생겼지만 2층은 반듯하죠. 그리고 어제도 집을 제가 보고 왔는데 여기 이제 계단실이잖아요. 계단실인데 고독에는 계단실을 그 시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인트를 대충 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페인트를 칠하고 아니면 투톤이라고 하얗게 칠하고 이렇게 깨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거든요. 근데 그 수명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길게 가봐야 4, 5년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페인트로 마감을 하면은 적어도 4, 5년에 한 번씩 페인트를 발라줘야 돼요. 최근에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동거리에 그 SR 저 차량 기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 근처에 원룸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왔었는데 건축사가 자기한테 이렇게 권해서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라 그랬냐면 3, 4년마다 한 번씩 보수 페인트를 발라줘야 된대요.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3,500에 떠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이 내부 복도 계단이나 이런 데를 페인트로 마감하면 안 돼요. 우리 협의자 택지 견적서를 받아보면 알지만 페인트로 마감을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 나오냐면 300여만 원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저는 페인트 절대 안 해요. 타일하거든요. 네네. 타일은 처음에 색상만 잘 골라 놓으면은 하자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타일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600. 300 차이로 이걸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제도 집을 32블랙 집을 봤는데 투톤도 안 칠했어요. 그냥 생 페인트 칠하고 말았어요. 건물주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코니 같은 데 있죠. 발코니도 여기는 세탁기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다른 데보다는 습하잖아요. 저기도 페인트를 칠해요. 환장해요. 건축비료는 다 정해놓고 건설사는 만약 여기서 300 빠지고 여기서 100 빠지고 100, 200, 300 빠지면 그게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건축주들이 잘 몰라요. 당연히 여기도 타일이 들어가야 돼요, 벽면에. 안 그러면 곰팡이 쓸어요. 100% 쓸어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데도 다녀보세요. 저는 한 번도 페인트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부동산을 아파트 쪽을 집중한 게 아니라 저는 다가구 쪽을 원룸, 통매매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네네. 알아요. 절대 이런데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나중에 그 건물 유지 보수를 하려면 계속 페인트를 발라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도 고덕에도 보면 드라이비트 한 대가 있어요. 네네. 구블럭에 가면은 이제 드라이비트가 가장 원초적인 기술이고 그 다음에 발전된 게 스타코예요. 근데 그놈이에요. 그렇게 지어놓으면 처음에는 아주 이뻐요. 깔끔하고 거기에 반해서 그걸 쓰거든요. 근데 3, 4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는 벽돌 타일로 갈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요게 이제 3층입니다. 여기 뭐가 바뀌었죠? 여기 뭐가 있었어요? 팬트리? 네. 팬트리죠? 네네. 여기는 이제 그 수납장으로 이렇게 쓰다가 네. 여기는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락으로 올라가야 되는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 밑이에요. 네. 여기가. 창고처럼. 그리고 여기는 창고가 들어가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욕실은 그대로 4개예요. 자, 욕실 모양도 한번 보시자고. 얘는 약간 좀 이렇게 각졌어요. 요거 네. 때문에. 근데 얘는 반듯하죠? 네네. 얘 반듯하죠? 네. 얘 반듯하죠? 네. 여기 들어가죠. 그럼 이 잡동사니를 여기다 좀 넣어버리면 되죠. 이 건물은 이뻐요. 여기도 보면 방삼도 보면 3,600에 5,000이 여기도 아마 3,600이에요. 반이 어마하게 커요. 혼자 못 써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도면을 보면서 여기 빗금친 부분이 있어요. 빗금친. 그리고 이게 점선이 보이죠? 네네. 점선이 보이죠?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확장, 서비스 면적, 네네. 발코니 확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허가 면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요거는 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뺀 거예요. 이거 땅이 적어서 안에 실 면적이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게 지금 몇 평 될 것 같아요? 40평 정도. 42평. 네. 커요. 네네. 안 적어요. 그래서 이 실제 지어 놓으면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쭉 맞추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맞추던 네네. 이렇게 맞추잖아요. 가보면 시원해요, 통로가. 전에는 뭐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면을 많이 정형화 해가지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 밑에는 당연히 여기는 또 여기 보면은 이 문이 있잖아요. 중문이 들어가 있죠. 한번 다녀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다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중문 달아놓은 게 몇 개나 되는지. 저도 이게 48번째 이게 프로젝트인데 네네. 중문한 게 10개가 안 돼요. 대부분 왜냐하면 구조가 안 맞으면 못 따라요. 우리 저기 고덕초등학교 옆에 그 이마트 편의점 건물 그건 달아놨죠. 예, 그리고 저희 사무실 앞에 그 삼성 다니시는 분 협의자 택지 그것도 달아놓고 그게 딱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 밑에다가 창고 만들어서 뭐 청소기 머리 자질구레한 거 탁 집어넣죠. 예, 그런 구조로 딱 만든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다락입니다. 다락입니다. 잘 보세요. 네. 까치창이에요. 아니 제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가스창을 해가지고 네네. 쓴 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대부분 외도도 이런 많이 식으로. 보는데 네. 네. 저기는 왜 저렇게 지었지? 항상 저도 이제 좀 들어가 들은 보시면은 말 있어가지고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공사비가 이것도 40몇 평이면은 공사비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유명 건축사들이 설계한 거 보면 까치장 빠진 거 많아요. 24블럭에서 그랬어요. 네네. 우리 여기서 해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돈을 더 지불을 하고 저기 서울에서 해갖고 왔는데 까치창이 없어. 근데 그 까치창 저 다락에다가 애들 방을 만들었네. 머리 다 닿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거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그 우리 설계 사무실에서 대부분 여기 창이 하나예요. 네. 창이 2개죠. 네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 안 하고 왔어요. 창 2개죠. 네네. 그죠? 집이네요. 예. 네. 자, 보세요. 창 2개죠.
그러면은 요렇게 막으면은 방이 2개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럼 여기 방 큰 거죠. 방 3개 나오죠. 네. 협력사 입장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사람을 많이 넣어야지 가성비가 나오잖아요. 제가 만약에 협력사 대표라면은 네. 이런 집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 삼성 기흥 캠퍼스 다니시는 분을 14블럭 혜택을 지어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땅 모양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오는 게 편치가 않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방이 다락이 넓었어요. 그랬더니만 보통 이제 3층하고 다락을 세를 놓을 때 뭐 340, 많이 받으면 360 받았는데 서로 달라고 하니까 380까지 받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협력사 대표님들이 이렇게 통으로 사가시는 경우가 좀 더 있어요. 그런 수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구블럭에 지금 협력사 대표님과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4개를 더 할 건데 그분이 사시면 그럼 우리는 이거를 마진을 크게 안 붙일 거니까 네.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거 영상 좀 보여주시면 이거 보세요. 저희 장사 아니에요. 자주 만나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5개 방이 아니라 제가 6개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 했거든요. 네네. 이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협력사 대표님이 법인 이름으로 짓는 게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짓거든요. 자기 회사에 대해 임대를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금 떨어져서 230 뭐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방이 6개니까 400에 계약하면 어때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럴 거 없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그 집에서 뭐 2천을 받든 3천을 받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보세요. 이것도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그 거실 같은 느낌? 네. 여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겠죠? 네, 압니다. 뭔지 압니다. 예, 알죠?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넓게 방이 하나 있고, 옥상 테라스 넓죠? 네네. 옥상 테라스 여기서부터 다 해요. 네, 이렇게 다 해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뭐 3층 같은데, 이쪽에다가 쉬레기 같은 거 몇 개 넣고, 이거는 전부 다 오픈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준공되는 날 네. 추워서 뭐 안 되려나? 저기서 한번 아니요. 아니, 그때 안 추울 것 좋지 같아요. 않아요. 바베큐 파티 한번 하시죠. 네, 해도 가을에, 되죠. 네. 가을이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오픈돼 있잖아요. 네네. 이제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 이거 제가 안 뚫으려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네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조금 커 보여요. 그러겠네요. 쓸데없이 이렇게 공사할 필요 없고요. 네. 우리 소방관 다니시는 분, 우리가 구블럭 쌍둥이 협의자 택지를 지었는데, 원래 설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막아버렸거든요. 네. 너무 좋아. 그리고 안전을 생각해도, 네네. 안전을 이렇게 되면 또 뭐 이렇게 떨어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막아버리니까 크고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협력사 기숙사는 큐블럭을 했어요.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린. 그거 언제 한번 보세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거는 통매매 할 그런 생각이라면은 좀 그렇게 가고 싶어요. 여기는 좀, 그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네. 이쁘게 잘 만들어서 네네.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협력사에서만을 통매매를 한다 그러면 좋죠. 그리고 요거 이제 지붕이죠. 네. 지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엘리베이터 그게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까치창이죠. 이렇게 네, 표시가. 네. 네, 그리고 이게 다 오픈돼 있고. 그래서 여기 고덕신도시는 지구단위법에 여기가 만일 100평이라 그러면 지붕이 전체가 70%는 이걸 덮어야 돼요. 그리고 30%는 오픈을 해야 돼요. 네네. 딱 정해졌어요. 다 덮고 싶다? 조금만 덮고 싶다? 할 수 없어요. 딱 정해졌어요. 다락을 안 하고 싶다? 못 해요. 다락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쓰기 좋고 편하게 높게.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다락을 사람들이 자 여기가 이제 3층 여기가 옥상이죠. 네네. 여기까지가 높이가 네. 얼마인 줄 아세요? 3m.
그래서 여기에다가 까치창을 넣죠. 그러면 여기가 마감이 되면은 요 다락방의 높이가 네. 2m 한 2, 30 정도 돼요. 아, 그냥 아파트 높이가 얼마예요? 2m 30. 2m 30이죠. 네네. 혹시 그 태양광 그런 판넬 같은 거는 위에다 안 하나요? 고덕에서는? 우리 여기 평택의 소서벌은 그 태양광이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고덕에는 태양광이 제가 한 군데 해줬거든요. 한 군데 해줬고 아주 드물어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만일 이거를 3층을 미군 렌탈을 쓴다. 네. 미군이 쓴다. 이거 하고 다락을 쓴다. 그러면 얘네들 전기 많이 쓰잖아요. 출근하면서도 에어컨을 켜놓고 가요.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 그 한검종합건설의 최 사장님이 미군 렌탈하우스를 많이 했거든요. 태양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세대마다 태양광을 넣어줘요. 저번 노안에 갔을 때 네네. 거기 다 집집마다 태양광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거기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전해가지고 여기 공급해주면은 뭐 밤낮 쓰든 말든 상관없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덕에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얗게 보이는 면적을 다 쓰는 거예요. 다락이 굉장히 시원하게. 어제 그 투룸 구하러 오신 분이 온 김에 4층 한번 볼래? 그래서 4층 방을 봤어요. 네. 굉장히 넓죠? 올라가 보라고 해서 이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다락을 보더니 뻑 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형편없이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쓸모 있게 안 해놨다니까. 그냥 넓게 뻥 뚫어 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구분을 탁탁탁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더라고요. 제가 더 깊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죠? 네. 그런데 이런 건 잘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요 계단이 있죠. 요 계단이 머리 안 받치가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좋아요. 이게 고덕의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를 다녀보면은 계단이 있죠. 아주 중구난방에 어떤 집은요. 여기 올라가려면 여기 머리 수그리고 가야 돼요. 아, 그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여기 우리 그 양이사님이 그런 설계를 참 잘해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자랑을 해요. 우리 다락방 좀 와보라고. 정말 잘해놨어요. 제가 저 안에 저쪽에 11블럭에 있던 그 이주자택지 그 건물 있죠. 제가 다락에 올라가 봤거든요. 네. 이 가운데 막 기둥이 막 있고 그래서 못 써요. 장판도 안 깔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지어놓으면 보시면 압니다. 네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뒤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아까 여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가 도로거든요. 지금 색깔을 뭐 아이보리 뭐 한다고 하셨나요? 네. 색상을 타일, 그 벽돌 그 타일. 벽돌 타일이요. 네. 약간 그 화이트 느낌 나오게. 화이트 느낌 나오게. 아, 현진이 그리고- 가서 한번 봤어요. 화이트 느낌을 하고 요런 창들이 있죠. 네. 요런 데도 포인트 조금 껌 블랙은 아니고 그 짙은 갈색 같은 그런 왜냐면 여기 이만큼을 한 벽돌 타일이 한 길이가 요만한데 그 한 2단 정도를 밑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투톤 개념이죠. 여기는 거의 화이트고 밑에는 검게 이렇게 들어갈 거죠. 그래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거든요. 저는 안 뚫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고독 캘리포니아. 딱 그 자리.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여기. 네. 그럼 위에는 요만큼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벽을 못 쌓아요. 못 쌓는데 여기는 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창틀에다가 포인트를 조금씩 넣을 거예요. 네온 사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 아닙니다. 그건 네온 사인은 번쩍번쩍한 거잖아요. 네. 여기 사람들 네. 그 수면에 방해가 돼. 네. 번쩍번쩍은 안 됩니다. 글씨만 네온 사인 은근히 들어가는 거 있어요. 네. 저거 14블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뺏기면 됩니다. 바 같은 데 가보면 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높이가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옥상에서부터 다락까지 3m라 그랬죠? 3m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죠. 아, 좋은데요. 네.
다락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거 정말 그 3층하고 다락은 렌탈을 줘도 돼요. 같이 쓰게. 제가 타운하우스 몇 번 가봤는데 네. 이렇게 된 다락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점점 숙여야 되는. 이게 이게 너무 들어가죠. 좋은데요. 이게 네. 딱 들어가요. 완벽하네요. 딱 두 군데, 딱 두 군데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만일 우리가 여기 두 군데 써먹었잖아요. 만약 개수 제한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넣으면 좋죠. 그럼 완벽한 집이 되어버리죠. 네네. 아, 개수 근데 제한이 못해요. 있구나. 개수 제한이 딱 돼 있어요. 네. 이것도 여기까지 다 못 와요. 뭐 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또 법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여기까지 오면 더 좋죠. 그죠? 다 하면 좋은데 여기는 높으니까 올 필요 없지만은 이래요. 그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는 도면만 봐도 압니다. 네네. 그래서 반듯하게 건물이 잘 나올 겁니다. 네. 요런 거 보고 이렇게 건축 도면이 다 있는 거예요. 창호. 창호는 이거 줄이고 넓히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하다가 이건 넓히고 싶다 그러면 미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넓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네. 지금 이 땅을 저희가 땅이랑 뭐 다 해서 막 금액을 말하기 좀 애매하겠네요. 애매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 갭투자를 할 바에 네. 이게 진정한 아, 현 시대 네. 갭투자는 이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게 만일 통매매 우리 이 2호 프로젝트를 매수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완전히 딱 엑셀로 작업해서 오픈해 드리죠. 네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공부 잘했고 몇 개월 동안 네. 좋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할 수도 거의 있죠. 뭐 대출이 한 80%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네. 따져보면은 예. 거의 20%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대출 80%그 상품이 지금 없죠. 저는 요즘에 피를 막 2, 3억씩 주는 아파트에 피를 2, 3억씩 주고 사시는 분들 보면은 네. 이걸 모르셔서. 너무 막 미치겠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 저희도 몰랐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셨어요? 저는 아셨어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고켈님이 항상 그러지만은 제가 그래도 고독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뭐 땅을 이렇게 내놔도 제 눈에 안 들면 안 해요. 제가 좀 성격이 그래요. 네네. 근데 좋은 것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좋은 건 위치도 그렇고 네. 금액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수많은 설계를 해보고 건축을 해보다 보니까 땅만 봐도 이 건물은 잘 나오겠다.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허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연휴가 끼어가지고 허가가 힘들고 그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월화수 사이에는 건축 허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바로 착공계 넣고 준비하고 그러면 6월 둘째 주, 셋째 주 말 정도 되면 네네. 착공할 수 있게. 이 과정을 하면서 저는 책을 쓸 겁니다. 내가 쓰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쓰시면 이거 좋겠네요. 해주시죠. 네네. 네. 근데 소장님 여름에 장마철에 저희 공사하는 거는 괜찮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요거 텃파기를 시작해서 네. 골조 올리는데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리거든요. 아, 우리 그 기숙사 딱 하는데 네. 이게 중단 없이 쫙쫙쫙 하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게 그 부실 공사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많은 건설사들이 일을 많이 맡아가지고 요거 해놓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이 안 맞춰지니까 하루 이틀 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현장 그런데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집중해서 하면은 우리 그 협력사 기숙사 짓는 것처럼 3개월 정도면 거의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네. 시간이 돈입니다. 한 달 늦어지면 우리가 대출 이자만 해도 몇백이고요. 임대 못한 거 또 몇백이에요. 한 달에 거의 한 2천씩 날아가는 건 1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 너무 함부로 했다가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저한테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 많아요. 예정된 기간보다 두세 달 막 늦어졌는데 건설사에서는 미안하던 말도 안 한대요. 소장님 근데 저희가 업체가 예. 전세로 들어오는 거 선호합니까? 월세로 들어오는 거 선호합니까? 월세. 왜냐하면 그 협력회사의 입장에서도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물에 101호의 1층에 300이 들어왔어요. 계산서 안 끊어줘도요.
이 임대료는 그 경비 처리가 다 돼요. 경비 처리가 되니까. 어차피 경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협력사 중에서 제가 그 이주택지는 전세 계약을 해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5%도 안 될걸요? 거의 대부분 다 네. 월세죠. 진짜 이게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2호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빠르게 갈 것 같아요. 네네. 빠르게 갔고 우리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드론으로도 찍을 거거든요. 네네. 드론 공부해놨어요. 예, 드론을 찍어서 업데이트하고 또 이렇게 골조 올라오고 하면은 또 현장 찍어가지고 또 이거 하고. 네네. 저희도 출동하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요게 또 잘 시작되면 네. 3, 4가 또 시작이 되겠죠. 네네. 땅은 봐놨어요. 요 바로 앞에. 3, 4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개인으로. 네네. 저만 할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시나요? 네. 한두 번 해보니까 네네. 아, 세 번째부터는 혼자 해야겠다. 다 먹어야겠다.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삼성 다니시는 분이, 기흥 캠퍼스 다니시는 분이 2년 전인가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 방배동에 집 짓는데 아주 개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14블럭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이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구나.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래서 소장님 손을 꼭 잡고. 예, 자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좀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소장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책 쓴다 했잖아요. 네. 제 머릿속에 나오고 있어요. 네. 소장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네. 다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럼 네. 책이잖아요. 제 노트북에 수많은 자료가 있어요. 내가 네. 드릴게. 아. 그래서 제가 책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저희 지금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중도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아무나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약속을 안 지키세요. 제가 돈 환불 안 해드릴 겁니다 해도 네.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시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영상을 만약에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네. 공부하자, 공부해라. 아는 만큼 보일 것이고 아는 만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건데 공부 열심히 하시죠 저희. 고켈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뭐 기본이 돼 있으니까 1, 2, 3, 4 하면 책 한 권 나오죠. 그리고 직접 집을 지어보고 내 집인 사람이 책을 써야 돼요. 그래 어필이 돼요. 네, 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자신 있는 소장님 계시니까. 저도 자신 저한테 자료가 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드릴 땐 정리만 하면 돼요. 네네. 뭐 굳이 요즘에 설명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네. 저 그저께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아시잖아요. 네. 정창호 대표님. 네. 이틀 만에 고덕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1, 2, 이제 3, 4 프로젝트가 되면 많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책에 다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죠. 네네. 근데 그냥 제가 해봤으니까 그렇죠. 한마디 하는데 그게 이게 무게감이 네. 느껴지더라니까요.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늘 그러잖아요. 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밑에 임원들이 될까요, 회장님? 반대를 한대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 했던 말씀, 해봤어? 임자 해봤어? 그 한마디로 끝인 거예요. 네네. 확실히 해본 사람이 네. 이게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실은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두려움을 주거나 좀 흔들리거나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 해보신 분의 말을 듣고 저희는 해보신 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네. 해본 사람 중에서 속된 말로 고생한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네. 그 건설 회사를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직접 해보고. 예. 그리고 옛날에는 서울 안 가본 사람 말이 통하는 시대이지만 지금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택지 땅도 지금 제가 보고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건설회사에서 일하셨던 분, 뭐 중역이셨던 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마라 그래 저한테요. 비싸다. 그 이택지가 지금 우리 그 저희 아파트 앞에 쪽에 가보면 한 13억, 14억 이 정도 하잖아요. 네. 비싸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7억이 네. 적당하대요. 그리고 10억 이하가 돼야지만 땅을 자기는 이제 사서
저기 수지 타산이 나오지 10억 이상이 가면 상투에 상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진짜 거의 내려갈까요? 10억 미만으로? 아무리 경기 불황이 오고 해도 그 상권이 사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밤낮으로 게 커지는 게 보이는데 거기를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여기 삼성 앞에 뭐 투다리니 뭐 BHC니 이런 치킨집 치맥할 수 있는 곳 가보면은 3, 40평 정도 되는 통으로 해서 임대했을 때 한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에 550이었거든요. 지금도 상권 좋은데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 그냥 사가지고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측면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네, 네. 점점 그렇죠. 떨어집니다. 네. 파키스탄 조만간 그 디폴트 선언하거든요. 강달러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요. 네.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저도 한없이 그냥 깔아앉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전화를 받거나 상담 받을 때 한 4년 전, 5년 전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투자를 하려고 돈을 들고 왔다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듣고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하려니까 못해. 그때 들은 얘기하고 지금하고 뭐 몇 배 차이 나버리니까 못하는 거죠. 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은 영원히 못해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목 아프게 너무 얘기해줘봐야 의미가 없어. 지금 이 상태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렇게 벌써 옛날에 와서 입지를 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안 돼요.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건물주 프로젝트 2호가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2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